안녕하세요. 2024 평택형 다사리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소개를 맡은 이충고등학교 교사 김종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원론적인 편성과 운영 및 유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공동교육과정이 우리 평택에서 특히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평택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1학기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 과목의 경우 단위학교 개설에 어려움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저희 이충고등학교에서 A라고 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싶은 학생이 5명인데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충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옆 동네에 있는 송탄고등학교에도 똑같은 과목 수강생이 5명이 또 있다면 또 다른 학교에도 태광고등학교나 효명고등학교나 기타 우리 평택에 존재하는 여러 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다면 다 묶어서 약 15명 이상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바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운영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수업을 공유하고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데 있습니다. 운영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 평택은 거점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예시에서 만약 그 A라고 하는 과목 선생님이 우리 평택에서 오로지 평택고등학교에만 계신다면 그러면 그 과목을 희망하는 이충고, 송탄고, 청북고, 태광고, 효명고 등등 다른 학교 학생들이 평택고등학교로 가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거점형입니다. 운영기간은 내년부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학기 집중력, 한 학기에 수업을 끝내고 평가를 끝내고 생기부 입력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에 나누어서 개설되고 운영될 겁니다. 개설 과목 및 단위 또는 학점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은혜고등학교 구자경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만 볼게요.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 전문교과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오는 성적, 표기 방식이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공통과목이거나 또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죠.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요.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P 또는 F라고 하는 0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P는 패스, 이수고요. F는 fail, 미이수입니다. 여기는 심리학이 있네요. 심리학이라는 과목은요.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상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고요. 이수하면 이수했다, P, 이수를 못하면 미이수다, F라고만 표기됩니다. 체육과 예술, 음악, 미술 과목은요. 석차 등급 매기지 않고요. 성취도 A만큼 잘했다, B만큼 잘했다, C만큼 잘했다라고 3단계로 나누어서 표시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예시는 고전과 윤리가 있는데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요. 체육 예술 과목처럼 성취도를 A, B, C로 표현하는데 더하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함께합니다. 여기 예시 보면요. 고전과 윤리 이 학생은요. 총 69명의 수강자가 있었던 이 강좌에서 B만큼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 강좌에서는요. 69명 중에 26.1%에 해당하는 학생이 A를 받았고
이 학생을 포함해서 56.5% 절반 이상이 B를 받았고 소수인 17.4%만 C를 받았다는 개념이 됩니다. 바로 우리 공동교육과정 교과목은요. 대부분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준하여 성취도 A, B, C와 함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함께 표기됩니다. 여기 있는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이 그렇고요. 전문교과는 우리 일반계 학교, 인문계 학교가 아닌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에서 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선택 과목들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를 선택했을 때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즉 시각 디자인이라는 과목은 평택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인데 이것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해서 우리 이충고, 송탄고 같은 일반계 학생들이 수강할 경우 성적은 아까처럼 진로 선택 과목에 준하여 A, B, C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렇게 표기된다는 뜻입니다. 학기 집중 이수 강좌로만 개설되고요. 우리 오프라인은 보통 3학점이 권장되는데 3학점은요.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다니시는 원래 학교에서 3시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 이동해서 오프라인을 만나서 하는 거니까요. 이동해서 수업 듣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3시간, 월요일 1시간, 화요일 1시간, 수요일 1시간 하면 여러분이 너무 이동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특정한 요일, 우리 평택은 보통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3시간을 연속으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개설 기준은요. 정규 시간 내 우리 1교시부터 7교시 내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평택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학교들의 1교시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점심 시간이 다 일치해야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타교생들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평택에서는 현재까지는 방과 후 7교시 이후, 종례 이후에 저녁에 모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학생의 3년간 정규 교육과정 기준 미개설 과목, 즉 이충고 학생이라면 이 학생의 이충고 1, 2, 3학년 때 원적교인 이충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그 과목으로는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불가능하고요. 그 학교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과목만 수강 신청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운영 방법, 역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공은 구자경 선생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는요. 보통 13명에서 25명을 권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온라인처럼 15명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매주 월요일, 항상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월요일에 했었고요. 50분 수업으로 만약에 3학점이면 3시간을 했었으며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의 경우는 집에서 교실 온다시 하는 원격 수업 플랫폼을 사용하니까 물리적인 시간과 이동 거리가 없지만 오프라인은 직접 가는 거니까요.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이동할 시간도 필요해서 보통은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운영했습니다만 학교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성적 처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세특 어떻게 적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라는 과목을 이 학생은 수강했네요. 9명이 참여한 과목이고요. 9명 중에 53.8% 5명일 것 같습니다. 5명이 A를 받았고 3명이 B를 받았고 1명이 C를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세특은요. 여러분이 원래 소속 학교에서 수업 듣는 과목에 대한 세특과 똑같은 항목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똑같이 1500바이트 이내로 쓰여지게 됩니다. 출결 처리 방법 아주 중요하죠. 우리 원래 다니시는 소속 학교에서는 결석이나 지각 조퇴를 결과를 해도 사유가 달라지잖아요. 질병인 경우가 있고 기타가 있고 미인정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공동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는요. 사유와 관계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결과합니다. 단
출석 인정할 만한 사유로 불참했을 때는 여러분 원래 학교 생활 때 그런 것처럼 인정 결과 처리해 줄 수 있는데 단 그럴 경우 공문 제출이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수학여행 참여 관계로 이충고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동교육과정 강좌에 송탄고 A 학생이 불참했어요. 그럴 경우 송탄고에서 이충고로 A 학생은 수학여행 관계로 몇 월 며칠 공동교육과정 강좌에 결석함. 이런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면 그걸 받아든 이충고에서 이 학생의 결과를 출석 인정 처리를 하죠. 그래서 출석 인정을 제외하면요. 질병 결과라든 기타 결과라든 미인정 결과라든 그냥 결과고요. 그 결과를 전체 한 학기 수업 시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셔야만 이수 처리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는 이수 처리하고요. 우리 생기부에 아까 보셨던 성적과 세특이 기재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 인정 처리 제외하고 결시했다면 그 결시 사유에 관계없이 수업 시수의 3분의 2 미만 출석한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가 되고요. 생기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가 않죠. 보통 이 학점 2시간짜리 하루 2시간짜리 과목의 경우는요. 한 학기에 총 34차시가 존재합니다. 34차시 중에 최소한 23차시 23시간은 참여를 하셔야만 생기부에 성적과 세특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3학점, 한 번에 3시간짜리 수업이라면 한 학기 총 51차시거든요. 그러면 3분의 2 해서 34시간 이상 출석을 하셔야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해봤던 학생들이 설문을 통해서 응답했던 내용인데요. 장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학교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 세특으로 작성되는 내용은 수시 종합에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 잘 아시죠? 어떤 학생이 전기전자공학부에 이제 원서를 내고 입학을 희망합니다. 당연히 면접 보기 전에 생활기록부 검토를 먼저 그 대학에서 하잖아요. 할 때 이 학생이 이 전기전자공학과 관련 있는 과목을 얼마나 많이 수강했는가도 평가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냥 물리, 화학 같은 과학 과목뿐만 아니라 공동교육 과정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과목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생기부를 평가하는 면접관, 대학 교수님께서는 이야, 이 친구 정말 이 전기,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구나. 본교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해서 수강할 만큼 정말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2번과 3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와 반대로 단점도 참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특히 오프라인의 경우는요. 월요일마다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불편해요. 같은 친구들은 집에 가는데 같은 학교 친구들은 집에 가는데 나만 타격하는 게 참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귀찮아지고 나중에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중도 포기가 안 돼요. 이것은 방과 후가 아니고요. 정규 교과목에 똑같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정규 교과목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2번과 3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특히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실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5번부터 볼게요. 중도 포기 및 과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통은 첫 번째 수업 있죠? 예. 2단위, 2학점 다니면 2시간이니까 첫 번째 수업. 3단위, 3학점 수업이면 역시 첫 번째 수업에 한번 들어보고는 여기까지 듣고 중도 포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2회차 수업 있죠? 2회차 수업에 참여하는 순간부터는 중도 포기가 안 돼요. 이건 방과후가 아니고 정규 교과목이거든요. 과목 변경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2회차부터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빠져버리면요. 다 미인정 결과 처리가 되면서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4번.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한 출결 규정 적용.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매우 신중하셔야 됩니다. 3번. 이것도 이미 소개한 내용인데 학생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정규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 또는 교육과정이 존재했으나 결국 폐강돼 버린 과목 그런 과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교에 있는 과목은 본교에 1에서 7교시 정규 수업 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은요. 기초교과 여러분이 지금 해당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한국사까지를 기초교과라고 하거든요. 이 기초교과는요. 이 네 가지 형태의 과목을 여러분이 3년 내내 수강하시는 수업 시수가 여러분이 3년 동안 수강해야 되는 전 과목 수업 시수의 절반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니신 학교는 예외 없이 다 여러분이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든 이 50% 절반을 넘지 않게 설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원래 학교의 교육과정을 뛰어넘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데 국영수 관련된 과목을 또 들었다. 그러면 이 50%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 짧게나마 우리 평택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 커서 한번 보세요. 구글 또는 네이버로요. 평택 고교 학점자를 7글자를 검색하시면요. 처음에 뜨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평택 교육과정 지원센터거든요. 여기에 공동교육과정인데요. 거기에 과목 소개 누르면 오프라인 과목들 나와 있습니다. 그중 심리학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교과 설명, 내용 요소, 관련 학과, 관련 직업, 평가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다시 한번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 듣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동 시간과 거리도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지도에서 지하철 1호선이죠. 네. 1호선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1호선 주변에 존재하는 우리 평택 관내 고등학교를 제가 한번 명기해 봤는데 예를 들어 태광고 학생께서 평택고를 가겠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동하는데. 예, 그래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직접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같은 과목이라면 평택고에 개설되는 과목보다 송탄고에 개설되는 과목을 참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 안내드릴게요. 이미 소개했던 것처럼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평택 고교 학점제로 검색하시면요. 평택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또는 평택 교육과정 지원센터라는 사이트 링크가 뜹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죠?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화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강좌 신청하기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강좌명이 뜨거든요. 강좌명 중에 예를 들어 고급 생명과학을 클릭하시면요. 수강 신청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예시는 이제 은혜고 학생이군요. 은혜고 학교 찾으시고 이름 쓰시고 연락처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학번, 현재 학번이겠죠. 비밀번호, 이거는 회원 가입하시는 뜻이 아니라 회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기왕 수강 신청했는데 마음 바꿔서 수강 취소를 이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 기간 중에도 취소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개인정보 확인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 아마 1, 2, 3, 4일 것 같네요. 그리고 강좌 신청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학교 정보,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 학번 다 넣었는데 강좌 신청 버튼이 없다. 버튼이 안 보인다는 건요. 이미 해당 강좌의 모집 인원이 다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고급 생명과학이 10명 정원이면요. 15명까지는 일단 클릭할 수 있게 해드려요. 16번째부터는 아예 클릭을 못하게, 신청을 못하게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른 과목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 신청 기한 내 원하는 과목을 신청했다가 그 기한 내 아닌 것 같아. 수강 취소하고 싶다면요.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평택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클릭해 들어가서 공동교육과정 탭 눌러서 강좌 신청 또는 나액 신청 가시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신청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단 이거 누르실 때는 이 비밀번호가 필요할 거예요. 다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과제의 수강 인원이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 신청하기 버튼이 뜨지 않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 잘 보셔야 돼요. 밑에 있죠? 우리 오프라인은 먼저예요. 12월 4일, 5일, 6일 저녁 8시부터 12월 4일 저녁 8시부터 12월 6일 밤 11시 55분까지입니다. 12월 4일 저녁 8시 이전에 수강 신청을 한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8시 이후에, 저녁 8시 이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개인정보의 소속 학교, 학번, 전화번호 이게 오류가 나면요 연락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꼭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기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여러분께 우리 평택 다사리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영상 지루했음에도 잘 참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